부작용 설명을 다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가 있는지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절개선을 알아야 돼요. 절개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절개선이 머릿속으로부터 들어가가지고 귀를 따라서 절개해서 귀 뒤로 해서 머릿속으로 다시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절개를 하는데 이 방법은 제일 오래된 방법이에요. 초창기 때는 이런 식으로 수술을 했다. 그런 이제 방법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요거는 이제 처음 그림하고 다르게 조금 리프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생긴 두 번째 이제 절개선 방법이에요. 조금씩 발달한 건데 순서가 보면은 이 방법이 가장 옛날에 오래됐던 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거다. 그러면 이렇게 직각으로 절개를 해서 이렇게 돌려서 이제 절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구렛나루를 따라서 이렇게 절개하는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이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이건 제가 고안해서, 이건 뭐 교과서에도 없어요. 제가 고안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헤어라인 따라서 들어가서 구렛나루를 따라가지고 저 위까지 올라가서 귀를 따라서 요 이계라 그래요. 요 앞쪽에 절개하면 흉터가 좀 눈에 띌 수 있기 때문에 귀 이계의 그 경계 부위를 따라서 절개해가지고 귀 바로 뒤쪽까지 바싹 붙여서 머릿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 방법이 가장 흉터가 눈에 덜 띄는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장단점을 설명드리면 부작용이 왜 생기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게 여기서 다 절개선 가지고 설명하면 모든 게 설명이 돼요. 이 방법은 과거에 썼던 방법인데 클래식한 거예요. 완전 옛날에 과거에 했던 처음에 생각했는데 이 방법의 단점은 무엇이냐? 단점은 두피로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니까 리프팅 할 때 조금 효과가 덜 하겠죠. 여기서 당겨줘야 됩니다. 리프팅을 이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요것만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이마거상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쭉 머리 위로 들어가서 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리프팅 해주는데 좀 리프팅하는 그 장력, 힘을 받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리프팅 효과가 좀 떨어지고요. 두 번째로 이 구렛나루가 있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겠죠? 구렛나루가 좀 짧아지고 없어집니다. 이게 구렛나루 사이에 여기 이제 올라가면서 여기 머리카락이 붙어버려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을 잘라서 리프팅을 한다고 밑을 많이 제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귀 밑에 여기를 많이 제거하면 이게 바로 칼기가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아래쪽을. 그래서 아래쪽은 절대로 텐션, 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당기면 안 된다. 이 아래쪽은 그러면 당기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자, 이건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 보여줬던 그 절개선보다도 효과적으로 리프팅이 되죠.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쪽으로 당길 때 여기서 위에서 장력을 잔뜩 받게 돼요. 장력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흉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장력을 받으니까 흉터가 감춰지겠죠. 효과적으로 더 많이 당길 수가 있고, 그 대신에 단점이 뭡니까? 보시다시피 위에서 절개해서 당기면 이 구렛나루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구렛나루가 상당히 없어져요. 구렛나루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얼굴이 넓어 보이죠. 그리고 방향이 직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로 당기게 되면 얼굴이 넙대대 보이고 콧볼 넓어지고 입이 찢어져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리프팅 방향도 또 중요한데 리프팅 방향이 잘못되면 칼기가 되고 얼굴이 넓어지고 콧볼 넓어지고 입꼬리가 옆으로 찢어지고 눈꼬리가 올라가는 이상한 모양이 돼요. 이 방법은 구렛나루가 없어지는 방법이고 리프팅을 직각으로 당겼을 때 또 아까 얘기했지만 귓볼 밑에서 텐션, 장력을 줘서 당기게 되면 이 칼기가 된다. 자, 이 방법은 뭐냐면 방금 방법이 구렛나루가 없어졌죠. 자,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렛나루를 따라서 절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구렛나루가 잘 살아있죠. 구렛나루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가장 이게 좀 눈에 덜 띄는 흉터도 적게 생기고 구렛나루도 없어지는 걸 예방해주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 보시면 되고요. 단점은 뭐냐면 구렛나루 앞쪽에 절개선이 좀 길면 흉터가 좀 보일 수가 있어요. 흉터가 조금 눈에 띌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쪽에 텐션을 안 주고 봉합을 하면 흉터는 그렇게 심하게 남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조금 리프팅하는 텐션, 장력을 좀 적게 줄 수가 있으니까 효과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쓸 때는 스마스 방리를 해서 스마스 리프팅을 잘 해줘야 이 방법을 써서 효과도 좋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병원에서 하는 방법인데, 자, 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구렛나루를 따라가지고 귀연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절개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방금 전 그림하고 뭐가 틀립니까? 이쪽에 머리카락 앞쪽을 절개했는데 이건 머리카락 속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흉터가 덜 보이죠.
위까지 올라가서 절개를 해서 해주니까 어떠냐. 보통 이쪽까지 절개하는 이유는 눈가주름, 알륜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절개선을 쓰는데 또 장점이 뭐냐면 리프팅을 해주다 보면은 우리가 옷 만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재단하면 울죠. 이렇게 당기면 좀 울잖아요.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앞쪽으로 짧게 들어가면은 여기가 우는 경우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당기면 이렇게 여기 남아 돌아가죠, 이런 게. 예, 그걸 또 다듬어서 이렇게 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작업이 어려워요. 이렇게 들어가면, 짧게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머릿속 들어가는 이유는 첫째 알륜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우는 걸 갖다가 재단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쭉 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이 위에서 해줌으로써 장력을 좀 더 단단히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흉터도 덜 생기고 효과도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대신에 제가 하는 수술의 단점은 뭐냐? 자, 이렇게 짧게 앞으로 들어가니까 앞에 이거 잘못하면 이거 머리카락 빠지겠죠. 그거 조심해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단점 하나. 그 다음에 굉장히 위까지 올라가서 절개를 합니다. 귀 위쪽까지. 여기가 보면 어때요? 좁죠? 굉장히 좁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혈액순환이 떨어지겠죠? 굉장히 피판 괴사가 올 확률이 높아져요, 이쪽에서. 이건 부담스러운 수술이다 해서 잘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귀 뒤로 바싹 버텨가지고 저 위에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들어서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것도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멀수록 피가 덜 통하겠죠. 그러니까 피판 괴사가 올 확률이 좀 있는 겁니다, 이쪽이. 그래서 이 방법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테크니컬하게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 생각엔 저처럼 절개하는 분은 내가 못 본 것 같아. 예, 못 봤어요. 이 방법은 일단 흉터를 최소시키고 그 다음에 효과를 좀 더 좋게 해주고 구렛나루를 살려주고 그리고 귀 앞쪽에서도 바싹 뒤로 붙여서 하기 때문에 흉터를 최대한 감춰주는 방법이다. 단지 이제 단점은 헤어라인, 모발이 좀 빠질 수가 있다든지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귀 위쪽, 귀 뒤, 귀 위쪽에 피판이 좁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이쪽이. 그래서 피판 괴사가 올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구렛나루가 왜 없어진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구렛나루가 없어지는 부작용은 절개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개선이 이렇게 위로 가는 거 아니면 이렇게 머릿속에서 구렛나루를 포함시키지 않고 헤어라인 위쪽이나 속에서 해버리면 이제 이게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절개선이 이유라는 거. 두 번째 칼기 변형은 귀 밑에서 많이 잘라내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쪽에서. 그러니까 여긴 텐션 줘서 꼬매면 안 돼요. 거긴 리프팅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리프팅하는 데가 아니고요. 리프팅하는 부위는 이 귀 위쪽하고 이 귀 뒤쪽입니다. 여기서 주로 리프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흉터는 귀 위쪽하고 귀 뒤에 생겨요. 근데 이거는 가려지겠죠. 우리가 컨트롤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흉터를 남기고 아래쪽은 텐션을 적게 줘서 안 생기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칼기 변형도 없고 흉터도 적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울퉁불퉁한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일종의 치유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저희 병원은 처음에 좀 울퉁불퉁한데 나중에 좋아진다. 자, 그래서 울퉁불퉁하는 원인은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피판 박리가 불규칙하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피가 고여서 생길 수가 있고 또 자연스럽게 또 생기는 거다. 부기라든지 안에서 안 물면서 흉살 때문에. 그래서 피판 박리를 이분하게 고루 잘 해주고 피 안 나게 철저하게 지혈을 해서 철종을 안 생기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울퉁불퉁한 게 인위적으로 생긴 거는 없겠죠. 자연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펴 보이거나 튀어나와 보이는 부위, 부기 때문에 생기는 거 이런 거는 마사지라든지 여러 가지 물리적인 치료 또는 흉터 연고 내지는 뭐 레이저 같은 거를 나중에 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흉살 그 주사액이 있어요. 트리암시놀론이라고 그런 거로 해서 좀 컨트롤 해주면서 이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작용은요. 이게 다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절개선하고 뭐 수술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절개선은 지금 현재로서는 자, 저도 제가 한 30년 전에 이렇게 했어요. 당연하죠. 90년대 초반, 후반에는 다 이런 식으로 박리를 했죠. 이렇게 절개해서 리프팅 했는데, 그 뒤로 한 게,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방법은 제가 안 썼어요. 처음부터. 이거는 안 했고요. 이렇게 안 했고, 바로 요 방법으로 넘어갔죠. 바로 요 방법으로. 요 방법으로 해서 이제 수술했는데, 아무래도 앞쪽에 좀 흉터가 생기고, 눈가 주름을 하려니까 여기까지 절개해야 되는데, 흉터가 보이더라.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방법을 써서,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 머릿속으로 살짝 들어가고 구렛나루를 따라서 절개하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선은 이런 방법을 씁니다.